선생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일단 저희가 음식을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입맛이 쫙쫙 닫아지는 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바로 연포탕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낙지가 연꽃처럼 피는 연포탕을 비롯해서 뭐 낙지 볶음, 산낙지 보이십니까?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먹물 비빔밥에 뭐 낙지 볶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먹물 주머니까지 다양한 또 한상 차림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낙지 이야기와 또 체질별 보양식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실 박미연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요일만 되면 지금 소리가 저를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요리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먹물에 푹 빠진 보이십니까? 먹물 주머니가 딱 눈에 와닿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김재만 씨도 드셔보시죠. 저도 한번 해주세요. 맛이 어떠세요? 짭짤하면서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쫄깃쫄깃한 부분이 탁탁 터지면서 입안에 가득 들어오는 게 말을 잃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이 낙지가 어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실제 그 해양수산부에서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수산물로 7월에 낙지가 선정되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낙지가 성질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서 맛은 달고 독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낙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자양강장식품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또한 그것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낙지를 복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스태미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인삼 한 금에 그럼요.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에 버금간다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양강장 효과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낙지는 또 타우린 성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말린 오징어 표면에 있는 흰색 가루가 타우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우린 성분은 간장의 작용을 도와서 피로나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피부 미용이나 빈혈이나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또한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네요. 그럼 교수님, 제가 이 현장에서 정말 목격을 했습니다. 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오 아나운서가 드셨던 이 먹물을 많이 먹던데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겁니다. 실제 블랙푸드 열풍이 많습니다. 검은색에 지금 띄는 먹물도 블랙푸드의 하나로 항노화, 항균,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검은색을 띈 음식들인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신장의 기운이 쇠퇴하는 영향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검은색 음식을 드시게 되면 신장의 기운을 도와줘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효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이 체질에 따른 보양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체질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체적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태양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슴 윗부분이 발달을 하면서 목덜미가 굵고 머리가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엉덩이는 작고 다리가 약한 편이시고요.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가슴 부위가 발달하면서 어깨가 딱 벌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약하면서 엉덩이는 작고 비뇨생식기가 약하시기 때문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방광염에 잘 이완되실 수가 있고요. 소민들의 경우에는 흉곽이 작고 상체가 약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체는 균형이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심한 체력 저하라든지 배앓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태음인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골격이 견실하면서 서 있는 자세가 안정적입니다. 특히 허리 부분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골격이 크시면서 약간 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소민만큼 체력 저하를 느끼시지는 않지만 많이 흘리시게 되면 진액 손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4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저는 보니까 소음인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겉모습만으로는 그렇죠. 저는 뭐 겉으로 보기엔 태음인 같은데 약간 소음인 기질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체질 진단은 좀 더 복합적입니다. 다만 어떤 신체적 특징만 가지고서 나는 어떤 체질일 거라고 진단하시기보다는 성격이나 질병 증후나
진료나 체질 처방 복용에 따라서 각자 정확한 진료를 통한 진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는 체질이라 그러면은 그냥 체질적인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김재만 씨는 어떤 체질을 보세요? 저는 말씀드리니까 이 허리 쪽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그 한국에서 태음인 쪽에 제가 가까운 게 아닌가. 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의 특징을 잘 알고서 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바로 보양식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네. 올여름 꼭 이것만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체질별로요? 네, 이제 대부분 양인에 해당하는 소양인이나 태양인들의 경우에는 서늘한 성질의 음식을 드셔서 체내에 있는 열을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태양인들의 경우에는 여름철 메밀국수나 냉면이나 붕어요리나 해삼 새우탕이나 네. 오징어찌개도 괜찮으시고요. 네. 소양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돼지고기 수육이나 오리고기나 아니면 보고탕이나 전복 요리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태음인들의 경우에는 여름철 어느 정도 땀을 흘리시는 경우에는 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 진액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콩국수나 그러니까 육개장이나 장어 요리 또한 쇠고기, 그 묵국이나 아니면 꼬리곰탕이나 도가니탕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음이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계속 해왔던 대로 우리가 추어탕이나 보신탕이나 삼계탕처럼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양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딱이겠네요. 네, 그러니 맞습니다. 네. 반대로 피해야 될 음식들도 있겠죠? 이제 잘 아실 텐데요. 네. 대부분 소음인들의 경우에는 여름철 제철 과일인 수박이나 참외, 맥주와 같은 찬 성질의 음식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보신탕이나 이제 염소고기나 인삼류 종류는 주의를 하시면서 태양이나 태음인들 경우에는 너무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인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 너무 체질적인 편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유발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음식 섭취를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재만 씨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오늘은 좀 안 드시는데 많이 드셔서 많이 드시더니 질리셨나봐요. 네, 어떤 게 가장 좀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이 먹물로 만든 요리가 무조건 이 먹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검해 보이고 그래서 먹기가 꺼려지는데 한번 맛을 보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먹물 주머니를 고른 것도 그 이유에서죠. 저는 이 살아있는 이 산낙지를 먹는 것도 좀 겁이 나고 솔직히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낙지 볶음 같은 경우는 먹어도 근데 괜찮은 건가요? 좀 자극적인 음식? 대부분 전골이나 볶음에 첨가되어 있는 양념인 경우에는 너무 맵거나 자극성이 강하게 되면 위벽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면서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박민 교수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김재만 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여름 더위를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이 무시무시한 스릴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4회 대구국제호러공연예술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저희도 그 자리에 함께 할 텐데요. 이 유령의 집 체험을 비롯해서 중국 또 태국의 여러 해외 극단들이 나와서 공연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금요일에 저희 가죠? 많이 기대해보세요. 네,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한번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기대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알차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